소비나 서비스업, 빅테크 중심으로 보면 상반기의 기술적인 반등을 홍콩 쪽에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투자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1월달 시작에 앞서서 중국 쪽 투자 전략 월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그 월보 제목은 간극 좁히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 대비해서 여전히 경기나 주가의 흐름은 부진한 편이고, 또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고, 또 홍콩과 본토 증시 간극이나 또 소비주와 기타 이제 신재생 같은 주식들의 어떤 간극도 여전한데요. 요약해서 저희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것들 대비해서 여전히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고, 또 규제를 받고 있는 주식들과 또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간극도 여전히 크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좁혀지는 얘기 좀 드리고, 1분기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인프라 관련 내용들, 그리고 또 1월 달이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뭐 방역 이슈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후행적인 어떤 노이즈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국의 경기 방향, 그 부양책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1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이제 저점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발생하는 변동성은 중국 관련주나 중국 증시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의견을 유지하고요. 1월 달의 경우는 본토 증시 변동성, 홍콩 증시는 기술적인 반등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전기 사용량을 저희가 GDP 성장률의 좀 대형 지표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무려 11월 달에 0.8%까지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지표 같은 선행 지표들의 반등의 속도는 아직은 좀 더딘 편이죠. 그래서 분명히 정책 기대라든지 경기 주가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있는 편이고, 또 중국의 이제 홍콩 항생테크, 빅테크로 이제 대변되는 홍콩 항생 지수하고 본토의 이제 상해 과창판 같은 정책 수혜 육성 산업의 이제 주가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홍콩 증시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간극 메우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 1월부터 간극 메우기가 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공작회의 12월 달에 제시한 내용이 규제에서 안정, 그리고 방어에서 부양으로 올해 이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을 시켰고, 전반적으로 이제 출발점 자체가, 작년의 경우는 이제 감독 규제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현재 수요나 공급 심리 쪽의 어떤, 세 가지 압력에 대해서 직시를 주문을 했고, 또 20기 지도부 출범을 올해 10월이나 11월쯤에 할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에서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또 올해 중국 정부의 정책은 작년에 워낙 눌렀기 때문에 튀어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믿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무 경제가 안정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경제공작회에서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했었던 공동부유 정책이나 뭐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웠던 이 탈탄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중장기 이상적인 어떤 전략을 좀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현실을 직시하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탄소 중립과 공동부유가 만들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완충을 하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략들을 쓰면서 수혜를 받았던 뭐 신재생이나 탈탄소 관련해서 이런 분야들의 과도한 또 기대감이 약간의 이제 현실적으로 좀 약간의 이제 좀 조율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로 피해를 받았던 산업들은 좀 더 이 상대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반등할 수 있다. 특히나 뭐 서비스업이나 소비라든지 공동부유 관련해서 B2C 기업들, 이런 애들이 눌렸던 애들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연장선상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중국의 돈의 흐름을 보면 대출 증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급등한 것들은 제조업 쪽에 뭐 신재생 테크 중심으로 혹은 에너지 소재 기업들이 오랜만에 좋아지면서 이쪽 대출이 뭐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고, 반대로 부동산이나 서비스업처럼 규제를 받았던 산업들이나 상대적으로 어떤 방역의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상당히 급감을 했고요. 이런 흐름이 본토 상해 심천이 시가총액이 70%가 이제 제조업 중심이고, 홍콩을 이제 편하게 서비스업이 70%를 보시면 되는데, 그런 돈의 흐름이나 규제를 받는 방향과 아닌 방향의 차이로 인해서 본토와 홍콩의 추정치의 간극도 상당히 좀 벌어졌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정책이 약간의 이제 보정이나 조금
규제 휴지기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간극들, 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간극이나 또 본토와 홍콩 중심의 간극도 좀 축소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1월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중국이 올해 생산자 물가는 이제 기업의 물가죠. 원재료나 공급 측면에 좀 연동됐던 생산자 물가 급등했고, 반대로 소비자 물가나 수요 쪽에 좀 연동성이 있는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올해 이제 두 개 간극이 좀 좁아질 거라고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소비의 경우는 가처분 소득 증가율하고 소비자 물가가 동시에 이제 움직이는 패턴을 과거에도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여전히 빠르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좀 더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 양자 간의 간극이 좀 축소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경우는 무조건 생산자 물가에 연동됐던 에너지 소재가 나쁘고 소비자 물가에 연동되는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무조건 좋다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워낙 작년에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완만하게 오르는 과정에서 중국의 뭐 소비재라든지 눌렸었던 서비스업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반대로 작년에 좋았던 이제 생산자 물가 상승 수혜를 받았던 에너지 소재 기업이나 전통 제조업의 경우는 작년에 이제 비축된 이익들이 올해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라든지 여전히 신재생 테크 쪽에 투자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분기에 저희가 중국 쪽에서 기대하는 요인 중에 세 가지, 통화정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미중 무역 공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번 12월 달에 OBP, LPR 대출금리 인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10에서 20bp 정도 인하 예상을 하고, 대내의 여건은 충족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대출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인민은행이 발표하는 이 인민은행 대출 수요 지수를 보시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대출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을 때 금리 인하에 나섰던 패턴인데, 이미 3분기, 4분기 연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면서 70을 굉장히 크게 하회를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1분기까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뭐 경기는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중이고, 당연히 위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연준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달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 대비 좀 커졌다. 잔존부채가 많아진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가 좀 커졌고, 부채가 많아서 걱정이었던 부동산이나 서비스업의 안정, 그리고 또 중국의 지금 현재 돈의 방향성이 결국에 제조업 중심에서 보면은 여전히 신재생 쪽 이런 쪽 친환경 쪽 분야였기 때문에 돈의 방향성이 정해진 산업들도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프라 투자인데요. 저희 위클리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12월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1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 예상이 되고, 작년 기준으로 연간 한 1%에서 2% 성장도 지금 못 나오면서 거의 역대 최저 수준까지 둔화가 됐습니다만, 저희는 올해는 이제 순환적으로 재정이나 통화정책이 확장되는 측면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3개 분기 연속 뭐 이렇게 전분기비로 마이너스일 때 확실히 정부 투자 들어왔던 패턴들, 과거에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를 좀 했고요. 특히나 신형 인프라라고 불리는 뭐 기지국이나 전기차 충전소나 특고압 송배전 설비 플러스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또 ESS 이런 쪽에 투자가 결합된 신형 에너지 인프라 투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연간 8에서 10%까지 반등할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상반기 전체 경기를 견인도 하고 수혜주들도 이쪽 인프라 투자에서 많이 발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중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어떻게 기대 요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외교나 대만이나 기술 견제나 뭐 블랙리스트 지정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좀 상수화된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좀 크다. 그리고 어차피 뭐 대만과 저희가 전쟁이 발생하거나 어떤 긴장감 자체는 있겠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거를 11월 달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역 쪽이나 관세 인하 쪽의 공조 가능성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좀 시작될 수 있고, 어차피 중국 견제를 한다는 명분적인 부분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실리를 좀 찾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12월부터 기대했었던 뭐 표적 관세 인하라든지 배제되는 어떤 인하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이
무역 합의 2주년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어떤 전향적인 실무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중국 관련 수출주들이나 중국의 수출 관련해서 제조기업들의 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조금 경계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고, 1월에 변동성을 활용해서 중국 관련주나 중국 증시 비중 확대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럼 1월에 어떤 변동성 요인이 있는지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중국 경기가 여전히 막바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시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봉쇄 얘기가 나오고,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나 3월에 패럴림픽까지 이제 굉장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집을 부릴 거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기 둔화력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건 동행지표긴 합니다만 여전히 생각보다 더 나쁠 가능성도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시장이 조금 여전히 힘을 좀 못 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상품 가격도 최근에 다시 10월 급락 이후에 12월부터 좀 꼬물꼬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는 둔화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우려들이 시장에 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금리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좀 장기금리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확진자 수하고 그려보면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가 장기금리 관련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구간은 금리가 빠져도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저희가 중국의 성장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주들도 약간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본토 증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크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헝다 관련 리스크는 최악을 통과했다라는 게 저희가 일관된 4분기부터 드리는 일관된 의견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신용 스프레드 관련해서 디벨로퍼들이 발행한 달러채를 많이 포함한 하이힐드 채권이죠. 어떤 고금리 채권들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락을 하면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낮아졌지만, 이게 중국이 선행지표인 대출이 돌고 이런 이제 위험 지표들이 좀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기존에 규제했었던 후폭풍으로 인해서 중국의 건설 경기라든지 가격 신호들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1분기가 중국의 건설 데이터나 가격 데이터가 제일 나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후행적으로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약간 이제 정책을 규제해서 완화로 돌리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기보다는 투기 억제를 유지하면서 실수요를 좀 진작하는 쪽이기 때문에 시차가 과거 대비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1분기에 요런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소형 업체들의 디폴트나 건설 경기 지표 나쁘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전반적인 방향성은 올해 상저 하고 패턴으로 중국 부동산 경기가 갈 것이고, 헝다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개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나 업황 측면에서 보면 최악은 분명히 지났고 노이즈 견디자는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3월 달에 이제 전인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성격을 좀 갖고 있는데 1, 2월 달에 이제 각 부처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이제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하게 되고, 중앙 주무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관련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동부유 얘기하면서 작년에 예고했었던 부동산세라든지 또 백주라든지 화장품, 고가 제품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소비세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지금 루머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2월 달에 이제 이런 부동산세나 소비세 이슈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IPO 등록제라고 그래서 증권 당국이 이제 상해 과창판이나 심천 창업판에 적용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IPO 간소화 조치들, 이제 물량이 좀 확대될 수 있고 리스팅이 늘어날 수 있는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좀 확대한다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1, 2월 달에 어떤 도입 진척도라든지 강도를 좀 보시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큰 방향에서 부양책으로 전환이 됐고,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와 경기로 이게 시차를 갖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간극들이 좁아질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면서 소비재나 소비 경기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패턴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우는 성장률의 저점을 1분기로 보고 있고 실적의 저점은 2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을 감안하고 경기의 흐름이 이제 곧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1월 달에 좀 신중한 낙관 속에서 변동성을 오히려 중국의 비중 확대 기회로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위안화라든지 이런 쪽에 안정적인
적인 흐름을 1분기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익이 좋았었던 산업들이 이제 에너지 소재 중심이었었다면, 이게 이제 전방 제조업이라든지 전방 소비재나 눌렸었던 서비스업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혜받는 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소비 서비스 쪽에서 뭐 미디어라든지 유통 음식료 같은 이 소비 서비스 쪽,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는 여전히 전기차나 풍력 쪽, 그리고 전자 쪽에서는 반도체나 소부장 쪽, 그리고 투자가 예상되는 기계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 크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나 신재생에 대해서 최근에 좀 우려가 있으신데, 1월 달에는 분명히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고, 수급 측면에서도 본토의 전기차나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뭐 이런 에너지 소재 쪽에 리튬이나 이런 조금 원자재에 가까웠던, 원재료 쪽에 가까웠던 업체들보다는 이걸 떼다 썼던 전기차나 관련해서 투자에 나서고 있는 ESS나 수소, 해상풍력 이런 쪽에 좀 대표 종목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좀 투자에 가깝거나 완성차에 좀 가까운 쪽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국 증시는 저희가 1월 달에 본토는 좀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펀드 발행이나 개인 투자자 유입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 또 최근에 핫했던 테마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1월에 좀 변동성을 키운다. 대신 길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상반기보다는 좀 더 길게 볼 때 더 큰 틀에서 올해 좀 수혜가 예상되는, 방금 말씀드린 신재생 쪽이나 이런 쪽의 비중 확대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안정적인 CSI 300 지수라든지 상해 과창판 쪽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경우는 작년에 참 항생지수가 15% 빠지고, 또 빅테크 많이 들어간 항생테크 지수가 30% 가까이 빠지면서 글로벌리 가장 부진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외에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자사주 매입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선행성 있는 지표 측면에서 보면 일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암시했다는 부분들, 또 강구통이라고 얘기하는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내려가는 것들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좀 낙관 속에서 상반기 홍콩 증시의 기술적인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본토로 계속 장기적으로 넘어가자는 의견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소비나 서비스업, 빅테크 중심으로 보면 상반기의 기술적인 반등을 홍콩 쪽에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1, 2월 달에 본토와 홍콩의 간극이 좀 축소되는 과정에서 홍콩 시장의 조금 회복, 안정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기존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줄이는 기회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투자자는 짧게 보시면 홍콩 시장의 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간극 좁히기라는 1월달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